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살아가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출 관련해서 보험 약관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보험 약관 대출은 그 대출 한도로부터,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의 한도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래도 마음 놓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대출 금리도 이제 한 5.5%, 한 6% 정도 이렇게 되니까 충분히 이 대출 받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따져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 그리고 이 연금 저축 이거 따지니까 대략 제가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따져봤더니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1억에서 한 1억 천 정도 되던데 대출 이자로 따져보니까 한 5.5%에서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대출 이자 이율로 봤을 때는 금리가 나름 높은 편이라서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이다 보니까는 관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언제든 필요한 경우에 그 대출을 이용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받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뭐 결국 이제 그 보험약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이제 웬만한 대출들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그것 또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 앞으로 살면서는 이제 대출을 받는 게 점점 더 빡빡해지는 그런 모습일 것 같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이왕이면 대출 안 받고 사는 게 제일 좋고, 이왕이면 대출보다는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더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성 자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이게 예금에 들어가 있고 펀드에 들어가 있고 주식에 들어가 있고 채권에 들어가 있고 하면 당장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그다지 많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당장 급하게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비상금을 또 따로 확보하는 것들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것 또한 대출이 없고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이 댓글들 보면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은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난 이후에도 연봉을 3억 3천 3억 5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하고 난 이후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서 250만원 280만원 받고도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걸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런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은 정말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제 앞으로도 오래오래 더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저나 저의 가족들의 이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함이죠. 결국 이 가장으로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의 이 숙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야 그래야 나머지 가족들이 또 믿고 각자 자신의 이 상황에 맞게 또 지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 또 제 역할이 있는 거고 이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그렇게 각자 자신의 모습에 맞춰서 살아갈 때 또 삶이 또 행복해지고 또 삶의 보람도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대출을 되게 당연시하고 대출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빚이 있고 2명 정도는 빚도 없고 자산도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이 플러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에 속할지는 개개인들의 살아오는 습관과 삶의 노력에 따라 분명히 다를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대에 이제 가구에 평균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못해도 한 3억 이상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억밖에 없다고?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현금성 자산이 못해도 한 7, 8억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3억이나 된다고 내 주변엔 1억도 없는 사람들 천지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값을 얘기하고 중간값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해 본들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현금성 자산 뭐 10억씩 가지고 있어도 내가 1억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는 그 1억이 더 중요한 거고, 남들 다 1억씩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억 가지고 있으면 그 10억이 내 거니까 나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개개인마다 이 천차만별이더라는 겁니다. 빚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빚이 많으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만약에 빚을 한 7억 가지고 있으면 그래 다른 사람들도 빚이 한 4, 5억에서 한 10억 사이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항상 자기를 기준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면서 빚은 최대한 멀리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빚이 없는 게 제일 좋고, 빚을 만약에 부득불 져야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우리네 인생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빚을 계속 안고 가면 그 빚이 주는 부담감이 생각보다 적지 않거든요. 굳이 그 빚에 끌려다니며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좀 믿고 좀 여유 있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게 훨씬 더 조련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나, 살아가다 보니까 빚을 지고 돈 쓸 일이 계속 생기던데 그걸 내가 어떻게 통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통제할 수 있는 이 영역도 있고 통제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근데 확실한 건 내가 얼마나 좀 더 각오하고 좀 더 얼마나 내가 예측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살아낼지, 나의 주도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얼마나 더 비중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참 창피하지만 지나온 시절 사고도 많이 치고 투자 손해도 많이 보고 창업 실패도 해보고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무탈하게 지금까지 잘 이어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동소득을 그래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참 감사하게는 빚도 갚아가고 빚 지지 않는 삶을 지금 또 살고 있어서 그래서 또 그나마 약간의 이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빚 지지 않는 삶이 빚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안정감을 주는지를 저는 이제 지금 많이 느끼며 살고 있죠. 과거에 빚을 많이 졌을 때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